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선 왕조 518년의 역사를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1392년 늦가을 태조 이성계가 한양 땅에 첫 궁궐의 주춧돌을 놓던 날부터 1926년 봄날 순종이 창덕궁 대조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던 순간까지 27명의 왕이 이 땅을 다스렸습니다. 어떤 왕은 백성을 위해 글자를 만들었고 어떤 왕은 형제의 피를 손에 묻혔습니다. 어떤 왕은 외적의 침입 앞에서 무릎을 꿇었고 어떤 왕은 개혁의 꿈을 안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왕가는 무거웠습니다.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한 이도 있었고 그 무게로 다른 이를 짓누른 이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과서 속 이름 넘어 그들이 실제로 살았던 시간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선 왕조실록과 승정원 일기 그리고 수많은 역사 기록 속에 남겨진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1대 태조 이성계 1392만 1398 함경도 영흥 땅에서 태어난 무장 이성계는 고려 말 최고의 장수였습니다. 왜구를 무찌르고 홍건적을 격퇴하며 백전백승의 신하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1388년 여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요동 정벌을 명령받고 압록강 위화도에 진을 쳤던 그날 이성계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말머리를 돌린 것입니다. 회군한 군대는 개경으로 향했고 우왕을 폐위시켰습니다. 그것은 고려 왕조 500년 역사의 마지막이자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1392년 7월 17일 이성계는 수창궁에서 조선의 첫 번째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58배 나이 무장으로서는 늦은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개경이 아닌 한양을 새 왕조의 도읍으로 정했습니다. 북악산 아래 경복궁 터를 잡고 백악의 전기가 흐르는 땅에 근정전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왕위는 처음부터 편안하지 못했습니다. 아들들이 문제였습니다. 8아들 중 누구를 세자로 삼을 것인가? 태조는 계비 신덕왕후 강씨의 아들 방석을 세자로 책봉했습니다. 하지만 공을 세운 것은 5째 아들 방언이었습니다. 1398년 8월 26일 첫 번째 왕자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한양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방언이 이끄는 군사들이 궁궐로 쳐들어왔고 정도전과 남은 등 개국 공신들이 죽었습니다. 세자 방석과 형 방본도 살해되었습니다. 태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세운 왕조에서 자신의 아들들이 서로를 죽이는 것을 지켜만 봐야 했습니다. 그는 왕위를 둘째 아들 방과에게 물려주고 한양을 떠났습니다. 왕조를 세운 영웅은 아버지로서는 실패한 사람이었을까요? 1408년 5월 24일 태조는 창덕궁 별전에서 74세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무덤은 구리 동구릉에 있습니다. 건월릉 조선 왕릉의 첫 번째입니다. 2대 정종 1398만 1400 첫 번째 왕자의 난 이후 둘째 아들 방가가 정종으로 즉위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실권은 동생 방언에게 있다는 것을. 정종은 왕좌에 앉았지만 왕이 아니었습니다. 조회를 받고 교서를 내렸지만 중요한 결정은 모두 방언이 내렸습니다. 1400년 1월 한양에서 개경으로 수도를 옮기는 결정도 방언의 뜻이었습니다. 그해 2월 두 번째 왕자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넷째 형님 방간이 군사를 일으켰지만 방언이 진압했습니다. 더 이상 방언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정종은 결심했습니다. 1400년 11월 왕위를 동생에게 넘기고 물러났습니다. 재위 2년 3개월 역사는 그를 한양에서 개경으로 다시 개경에서 한양으로 천도했던 왕으로만 기억합니다. 상왕이 된 정종은 조용히 살다가 1419년 65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무엇을 생각하며 살았을까요? 왕이었지만 왕이 아니었던 시간들을 어떻게 견뎠을까요?
3대 태종 1400만 1418 방언 태종은 피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두 번의 왕자의 난을 거치며 형제들을 죽였고 천안 민무 구 민무질 형제까지 제거했습니다. 왕비 원경 왕후의 친정 민씨 가문조차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태종은 강력한 왕권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1400년 즉위한 그는 가장 먼저 사병을 혁파했습니다. 각 신하들이 가지고 있던 사병들을 모두 국가의 군대로 만들었습니다. 공신들도 왕족들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육조직계제를 확립하여 의정부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왕이 직접 육조를 통제할 수 있게 했습니다. 1402년에는 신문고를 설치했습니다. 백성이 직접 왕에게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제도였습니다. 호패법을 실시하고 양전사업을 통해 토지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의 뼈대를 세운 사람, 그것이 태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밤은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승정원 일기는 기록합니다. 태종이 자주 악몽에 시달렸다고, 죽은 형제들과 신하들이 꿈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1418년 8월 태종은 셋째 아들 충녕대군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상황이 되어서도 4년간 군권을 쥐고 실권을 행사했습니다. 1422년 5월 10일 마침내 태종은 56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강력한 왕이었지만 행복한 사람이었을까요? 피로 얻은 왕가는 그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4대 세종 1418만 1450 1418년 8월 10일 스물이 된 충녕대군이 왕이 되었습니다. 세종, 조선이 낳은 최고의 성군입니다. 세종은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원래 왕위는 마청 양녕대군이 이어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양녕은 세자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계속했고 태종은 충녕을 선택했습니다. 세종은 학문을 사랑했습니다. 경연을 하루도 거르지 않았고 신하들과 토론하기를 즐겼습니다. 집현전을 설치해 젊은 학자들을 양성했고 그들과 함께 조선의 문화를 만들어갔습니다. 1443년 10월 훈민정음 28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양반들은 반대했습니다. 한자를 버리고 새 글자를 만드는 것은 사대를 버리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글로 표현하지 못하는 현실을 안타까워한 세종은 백성을 위한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백성을 위한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장영실과 함께 과학기술도 발전시켰습니다. 측우기로 비의 양을 재고 자경루로 시간을 정확히 측정했습니다. 해식의 앙부일구, 물식의 자경루, 천체관측기구 혼천에까지 조선은 동아시아 최고의 과학 국가가 되었습니다. 영토도 넓혔습니다. 북쪽으로 사군을 개척하고 남쪽으로 육진을 설치했습니다. 압록강에서 두만강까지 오늘날 한반도의 국경선이 이때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종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일을 했습니다. 과로로 당뇨병을 앓았고 눈병과 피부병에 시달렸습니다. 말년에는 거동도 불편해져 온양 온천을 자주 찾았습니다. 1450년 2월 17일 세종은 큰아들 문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같은 해 3월 30일 54세 나이로 영면했습니다. 세종이 떠나던 날 한양 백성들은 모두 울었다고 합니다. 5대 문종 1450만 1452 세종의 맏아들 문종은 학문을 사랑한 왕자였습니다. 아버지를 도와 집현전에서 학자들과 토론했고 고려사 편찬을 주도했습니다. 칠정상 같은 천문서적 편찬에도 참여했습니다. 1450년 5월 38배 나이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백성들은 기대했습니다. 세종의 뒤를 이을 훌륭한 왕이 될 것이라고. 하지만 문종은 이미 몸이 많이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오랜 세자 생활 동안 과로로 건강을 해쳤습니다.
등에 종기가 생겼고 지속적인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재위 2년 동안 문종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단종실록을 보면 문종이 병중에도 정사를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몸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1452년 5월 14일 문종은 어린 아들 단종을 불러 동생 수양대군의 손을 잡게 했습니다. 조카를 부탁한다는 마지막 당부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저녁 40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당부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문종은 알았을까요? 자신이 동생에게 아들을 부탁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6대 단종 1452만 1455 1452년 5월 12살 소년이 왕이 되었습니다. 너무 어렸습니다. 할아버지 세종이 그랬듯 아버지 문종이 그랬듯 훌륭한 왕이 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정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영의정 황보인, 좌의정 김종서 등 원로 대신들이 정치를 이끌었습니다. 어린 왕은 그저 옥좌에 앉아 신하들의 보고를 들어야 했습니다. 숙부 수양대군의 그림자가 점점 커졌습니다. 문종의 둘째 동생이었던 수양대군은 군권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병조 판서를 맡으며 군사력을 손에 쥐었습니다. 1453년 10월 10일 밤 계유정난이 일어났습니다. 수양대군이 군사를 이끌고 김종서의 집을 습격했습니다. 70이 넘은 김종서는 저항도 못하고 살해되었습니다. 황보인과 조카 안평대군도 죽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수양대군이 모든 권력을 장악했고 단종은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14살 소년에게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1455년 윤유월 11일 단종은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넘겼습니다. 아니 빼앗겼습니다. 상황으로 물러나 창덕궁에 유폐되었습니다. 1456년 성산문 빡백년 등 사육신이 단종 보기를 위해 거사를 일으켰지만 실패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단종은 노상군으로 강등되어 영월 청령포로 유배되었습니다. 청령포는 삼면이 강으로 막힌 외딴 곳이었습니다. 15살 소녀는 그곳에서 홀로 지냈습니다. 하늘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1457년 10월 21일 사약에 도착했습니다. 17살 단종은 사약을 받았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은 그의 죽음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노상군이 세상을 떠났다. 왕이 아니라 군으로 죽었습니다. 무덤조차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영월의 한 주민 어몽도가 몰래 시신을 거두어 묻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지금의 장릉입니다. 7대 세조 1455만 1468 수양대군은 세조가 되었습니다. 조카의 왕위를 빼앗고 그를 따르던 충신들을 죽인 왕. 역사는 그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세조는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왕권을 강화하고 국가 시스템을 효율화했습니다. 직전법을 정비해 조세 제도를 개혁했고 경국대전 편찬을 시작했습니다. 불교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세종 이후 억압받던 불교를 보호하고 강경도감을 설치해 불경을 간행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 선택이기도 했지만 개인적 구원에 대한 갈망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세조는 편안하지 못했습니다. 피부병이 생겼습니다. 온몸에 종기가 생기고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전국의 온천을 찾아다녔습니다. 온양, 이천, 함양까지. 승정원 일기는 기록합니다. 세조가 자주 악몽을 꾸었다고. 밤마다 죽은 조카와 신하들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세조는 불경을 읽고 절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1468년 9월 8일 세조는 52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남긴 왕권은 강했지만 그가 남긴 상처는 더 깊었습니다. 8대 예종 1468만 1469
세조의 둘째 아들 해양대군이 예종으로 즉위했습니다. 형 의경세자가 일찍 죽는 바람에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예종은 학문을 좋아했고 음악에도 조예가 깊었습니다. 동국 여지승람 편찬을 시작했고 경국대전 편찬을 계속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재위 1년 2개월 1469년 11월 28일 20살의 나이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 짧았습니다. 역사는 그에게 업적을 남길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어린 아들 제한대군과 자을상군을 남겨두고 떠난 예종. 왕위는 조카 성종에게 넘어갔고 그의 아들들은 결국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9대 성종 1469만 1494 1469년 11월 13살 소년이 왕이 되었습니다. 예종의 조카이자 세조의 손자인 자을상군 성종입니다. 너무 어렸기에 할머니 정의왕후가 수렴청정을 했습니다. 세조의 비정의왕후는 7년간 섭정하며 조선을 안정시켰습니다. 1476년 성종이 21살이 되자 비로소 친정을 시작했습니다. 성종은 조선의 법전 경국대전을 완성했습니다. 1485년 조선의 모든 법과 제도가 체계화되었습니다. 문화와 예술도 꽃피었습니다. 김종직, 정여창, 김갱필 같은 살인파 학자들이 등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성종의 사생활은 복잡했습니다. 첫 왕비 공해왕후는 일찍 죽었고 두 번째 왕비 패비 윤씨는 패출되었습니다. 윤씨는 성종의 총애를 받았지만 성격이 격렬했습니다. 질투가 심했고 성종의 얼굴을 핥히기까지 했습니다. 1479년 성종은 윤씨를 패출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1482년 윤씨가 저주의식을 행했다는 고변이 들어왔습니다. 성종은 사약을 내렸습니다. 윤씨의 어린 아들 연사는 그때 어머니가 죽은 이유를 몰랐습니다. 1494년 12월 24일 성종은 48배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선의 법과 제도를 완성한 왕이었지만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는 비극을 남겼습니다. 10대 연산군 1494만 1506 1494년 12월 패비윤 씨의 아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20살의 연산군 처음에는 평범한 왕이었습니다. 재위 초기 연산군은 나름대로 정사에 힘썼습니다. 성종의 뜻을 이어 학문을 장려하고 신하들과 정사를 논했습니다. 하지만 1498년 무오사화가 일어났습니다. 김일손이 조의제문을 사초에 실었다는 이유로 살인파 학자들이 대거 숙청되었습니다. 연산군의 성격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1504년 연산군은 어머니의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모 윤씨가 패출되어 사약을 받았다는 것을, 어머니의 죽음에 관련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갑자사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니를 죽음으로 내몬 이들을 찾아 죽였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은 부관참시했고 살아있는 사람은 극형에 처했습니다. 궁녀들까지 고문하고 죽였습니다. 그 후 연산군은 폭군이 되었습니다. 궁궐을 놀이터로 만들고 전국에서 미녀들을 뽑아 궁으로 들였습니다. 백성의 땅을 빼앗아 사냥터를 만들었습니다. 성균관과 홍문관을 폐지하고 간언하는 신하들을 죽였습니다. 1506년 9월 2일 중종반정이 일어났습니다.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 등이 군사를 일으켜 연산군을 폐위시켰습니다. 연산군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 강화도, 교동으로 유배되었습니다. 2달 뒤인 11월 6일 연산군은 31살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톡살이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왕의 호칭조차 받지 못하고 군으로 남았습니다. 연산군은 폭군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머니를 잃은 비극적 인물이었을까요? 역사는 그를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11대 중종 1506만 1544
연산군의 이복동생 진성대군이 중종이 되었습니다. 반정으로 옹립된 왕, 처음부터 신하들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즉위 첫날 중종은 왕비신 씨를 패출해야 했습니다. 연산군의 처남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일주일 만에 왕비를 잃은 중종, 권력이 어디에 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중종은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1515년 조광조를 등용해 도학 정치를 펼쳤습니다. 조광조는 현량가를 실시하고 소격서를 폐지하며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1519년 기묘사화가 일어났습니다. 훈구파 신하들이 조광조를 탄핵했고 중종은 결국 조광조에게 사약을 내렸습니다. 개혁은 좌절되었습니다. 중종은 3명의 왕비를 맞이했습니다. 패비신씨, 장경왕후, 문정왕후. 문정왕후는 훗날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게 됩니다. 1544년 11월 15일 중종은 58배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위 38년 개혁과 보수 사이에서 왕권과 신권 사이에서 흔들린 왕이었습니다. 12대 인종 1544만 1545 중종의 맏아들 인종은 어질고 학문을 좋아했습니다. 세자 시절부터 백성을 생각하는 군주였고 신하들의 신망이 두터웠습니다. 1544년 11월 20일 30살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백성은 그에게 기대를 걸었습니다. 부패한 정치를 바로잡고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칠 것이라고. 하지만 인종은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몸이 약했고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1545년 7월 1일 즉위한 지 8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31살이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톡살설이 돌았습니다. 계모 문정왕후가 자기 아들 경원대군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 인종을 죽였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인종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이 갑자기 승하하시니 안팎이 모두 놀랐다. 진실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던 한 사람을 잃었습니다. 13대 명종 1545만 1567 인종이 죽고 12살 소년 경원대군이 명종으로 즉위했습니다. 어머니 문정왕후가 섭정을 시작했습니다. 1545년 을사사화가 일어났습니다. 윤원영, 이기등이 유님, 유관 등을 제거했습니다. 명종의 외삼촌 윤원영이 권력을 장악했고 승려보우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20해 동안 문정왕후가 조선을 다스렸습니다. 명종은 왕이었지만 어머니의 그림자 아래 있었습니다. 정치는 부패했고 백성은 고통받았습니다. 1565년 4월 문정왕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32이 된 명종은 그제야 진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윤원영을 기양 보내고 보우를 제주도로 유배시켰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2년 뒤인 1567년 6월 28일 명종은 34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후사가 없었습니다. 왕위는 반개로 넘어갔습니다. 14대 선조 1567만 1608 명종에게 아들이 없어 반개 혈통의 하성군이 선조로 즉위했습니다. 덕흥대원군의 셋째 아들 16살 소년이 왕이 되었습니다. 선조는 학문을 장려했습니다. 이황과 이 같은 대학자들이 활동했고 사림이 정치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조선의 성리학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1592년 4월 13일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왜군 15만이 부산에 상륙했습니다. 조선군은 무너졌고 한양까지 불과 보름 만에 함락되었습니다. 4월 30일 선조는 한양을 버렸습니다. 왕은 백성을 두고 의주까지 피난했습니다. 백성들은 경복궁을 불태웠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바다에서 승리했고 권율 장군이 행주산성에서 적을 막았습니다. 의병들이 일어났습니다. 나라는 백성들이 지켰습니다.
전쟁은 7년간 계속되었습니다. 1598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으며 전쟁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선조는 이순신을 의심했습니다. 1597년 이순신을 파직하고 원균을 삼도수군 통제사로 임명했습니다. 칠천량 해전에서 조선 수군은 전멸했습니다. 다시 이순신을 폭직시켰지만 이순신은 1598년 노량해전에서 전사했습니다. 전쟁 후에도 선조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적자가 아닌 광해군을 세자로 세웠지만 계속 후회했습니다. 임목대비 소생 영창대군을 총애했지만 결국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1608년 2월 1일 선조는 57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진왜란이라는 최대의 국난을 겪은 왕, 하지만 백성의 신뢰를 잃은 왕이기도 했습니다. 15대 광해군 1608만 1623 선조의 둘째 아들 광해군은 왕위에 올랐지만 정통성 논란에 시달렸습니다. 적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광해군은 전쟁 후 나라를 재건하는 데 힘썼습니다. 대동법을 확대 실시하고 호패법을 정비했습니다. 동의보감을 완성하고 전국의 토지를 측량했습니다. 광해군의 가장 큰 업적은 외교였습니다. 명나라와 후금청 사이에서 중립외교를 펼쳤습니다. 강홍립 장군을 보낼 때 은밀히 지시했습니다. 싸우지 말고 항복하라고. 현실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은 반대했습니다.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저버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광해군은 계모 임목대비를 유폐시켰습니다. 서궁에 가두고 폐모했습니다. 이복 동생 영창대군을 죽였습니다. 8살 어린 동생을 강화도에 유배 보내 죽게 만들었습니다. 1623년 3월 13일 인조반정이 일어났습니다. 이기 김류, 이괄 등이 군사를 일으켜 광해군을 폐위시켰습니다. 광해군은 강화도로 유배되었고 왕의 호칭을 잃었습니다. 1641년 7월 1일 강화도에서 67살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광해군은 폭군이었을까요? 아니면 현실주의 외교관이었을까요? 역사는 아직도 논쟁 중입니다. 16대 인조 1623만 1649 능양군이 인조가 되었습니다. 반정으로 왕위에 올랐지만 그의 재위는 치욕으로 점철되었습니다. 1627년 정묘호란이 일어났습니다. 후금이 쳐들어왔습니다. 인조는 강화도로 피난했고 결국 형제의 맹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1636년 후금은 쿠코를 청으로 바꾸고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병자호란이었습니다.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들어갔습니다. 47일간 포위되었습니다. 추운 겨울 성안에는 식량이 떨어졌습니다. 신하들은 의견이 갈렸습니다. 끝까지 싸우자는 추전론과 항복하자는 주하론. 1637년 1월 30일 인조는 성문을 열었습니다. 삼전도로 나가 청태종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309 고두례를 행했습니다.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땅에 조아렸습니다. 조선의 왕이 오랑캐 황제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이었습니다. 치욕이었습니다. 두 아들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을 인질로 보내야 했습니다. 수많은 백성이 청나라로 끌려갔습니다. 1645년 소현세자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2달 뒤 급사했습니다. 의문의 죽음이었습니다. 인조가 세자를 독살했다는 의혹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둘째 아들 복림대군이 훗날 효종이 되었습니다. 1649년 5월 8일 인조는 70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치욕 속에서 살다간 왕이었습니다. 17대 효종 1649만 1659 인질로 끌려갔던 복림대군이 효종으로 즉위했습니다. 그는 북벌을 외쳤습니다.
청나라를 쳐서 아버지의 치욕을 씻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효종은 군대를 훈련시켰습니다. 어영청을 설치하고 군사력을 강화했습니다. 재정을 확충하고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북벌은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조선의 국력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청나라는 이미 중국 대륙을 장악한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1659년 5월 4일 효종은 41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침을 맞다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고 합니다. 어의 심각기의 실수였습니다. 북벌의 꿈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효종은 무엇을 생각하며 죽었을까요? 18대 현종 1659만 1674. 효종의 아들 현종이 왕위에 올랐지만 조정은 예속 논쟁으로 시끄러웠습니다. 효종의 상복을 몇 년 입어야 하는가? 인조의 계비 자의 대비가 상복을 1년 입어야 하는가? 3년 입어야 하는가? 서인과 남인이 싸웠습니다. 겉으로는 예법 논쟁이었지만 실제로는 권력 다툼이었습니다. 효종이 척장자인가 아닌가, 인조의 정통한 후계자인가 아닌가의 문제였습니다. 1차 예속 논쟁, 2차 예속 논쟁. 현종은 그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붕당 정치는 극에 달했고 정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1674년 8월 18일 현종은 35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짧은 재위였습니다. 19대 숙종 1674만 1720. 1674년 14살 숙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숙종은 강력한 왕이 되었습니다. 환국 정치를 통해 붕당을 번갈아 견제했습니다. 경신한국, 기사한국, 갑술한국, 무신한국. 서인과 남인을 오가며 어느 쪽도 너무 강해지지 못하게 했습니다. 숙종은 총명했고 결단력이 있었습니다. 대동법을 전국적으로 확대했고 상평통보를 추조해 화폐 경제를 발전시켰습니다. 백두산정 계비를 세워 청나라와 국경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후국 문제로 궁궐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인현 왕후 민씨, 장혜빈, 숙빈, 최씨. 세 여인을 둘러싼 비극이었습니다. 1688년 장희빈이 아들 윤을 낳았습니다. 숙종은 인현 왕후를 패출하고 장희빈을 왕비로 삼았습니다. 기사왕국이었습니다. 하지만 1694년 숙종은 다시 마음을 바꿨습니다. 갑술왕국을 일으켜 인현 왕후를 복위시켰습니다. 장희빈은 다시 후궁으로 강등되었습니다. 1701년 인현 왕후가 죽었습니다. 장희빈이 저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숙종은 장희빈에게 사약을 내렸습니다. 궁궐의 여인들은 왕의 총애를 위해 싸웠고 그 대가는 죽음이었습니다. 숙종은 1720년 6월 8일 60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재위 46년 조선에서 네 번째로 긴 재위 기간을 기록했습니다. 20대 경종 1720만 1724. 장희빈의 아들 경종은 어릴 때부터 병약했습니다. 어머니가 사약을 받은 후 더욱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1720년 33세 나이로 왕위에 올랐지만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동생 연인군을 세제로 삼았습니다. 노론과 소론이 권력 다툼을 벌였습니다. 신임사화가 일어나 노론이 축출되었지만 경종은 그 와중에서 괴로워했습니다. 1724년 8월 25일 경종은 37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재위 4년 병약한 왕의 짧은 생이었습니다. 21대 영조 1724만 1776. 숙종의 둘째 아들 숙빈 최씨 소생의 연인군이 영조로 즉위했습니다. 영조는 탕평책을 폈습니다. 붕당을 넘어서 인재를 고르게 등용하려 했습니다. 탕평비를 세우고 당파를 초월한 정치를 추구했습니다. 균역법을 실시해 백성의 부담을 줄였고 신문고를 부활시켜 민원을 들었습니다. 속대전을 편찬하고 동국문헌 비고를 완성했습니다.
조선에서 가장 긴 52년을 재위했습니다. 나라는 안정되었고 문화는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사도세자와의 비극이 있었습니다. 영조와 사도세자의 관계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영조는 세자의 행동을 못마땅히 했고 세자는 아버지를 두려워했습니다. 1762년 윤호월 13일 영조는 결심했습니다.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었습니다. 여름 더위 속의 뒤주는 지옥이었습니다. 8일 뒤 사도세자는 뒤주 안에서 죽었습니다. 38살이었습니다. 영조는 아들을 죽였습니다. 1776년 3월 5일 영조는 80세까지 살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장 오래 산 왕이었지만 아들을 죽인 죄책감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22대 정조 1776만 1800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는 할아버지 영조의 뒤를 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뒤주해서 잃은 왕세손이 왕이 되었습니다. 정조는 개혁군주였습니다. 규장각을 설치해 인재를 양성했습니다. 초계문 신제를 만들어 젊은 학자들을 교육했습니다. 수원 화성을 건설했습니다. 아버지를 위한 도시였습니다. 정약용의 설계로 축조된 화성은 조선 건축의 걸작이었습니다. 서얼과 중인들에게도 기회를 주려 했습니다. 박제가, 정약용, 이덕무, 유득공 같은 학자들이 활약했습니다. 북학파의 실학이 꽃피었습니다. 하지만 정조의 개혁은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노론 벽파가 저항했고 기득권층은 변화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1800년 6월 28일 정조는 49살 나이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톡살설이 지금도 제기됩니다. 정조가 더 오래 살았다면 조선은 달라졌을까요?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정조의 죽음은 조선 개혁의 끝이기도 했습니다. 23대 순조 1800만 1834 1800년 11살 순조가 즉위하면서 세도 정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순조의 장인 김조순을 중심으로 안동 김씨가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왕은 허수아비가 되었고 외척이 조정을 지배했습니다. 삼정의 문란으로 백성은 고통받았습니다. 전정, 군정, 환국이 모두 썩었습니다. 탐관 오리들이 백성을 수탈했습니다. 1811년 홍경래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평안도에서 농민들이 봉기했습니다. 신분제에 대한 불만, 지역 차별에 대한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1834년 11월 13일 순조는 45살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재위 34년 동안 조선은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24대 헌종 1834만 1849 1834년 8살 헌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할머니 순원 왕후가 수렴청정을 했고 안동 김씨의 세도는 계속되었습니다. 헌종은 순조보다 더 무기력했습니다. 정치에 관심이 없었고 신하들이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1849년 6월 6일 헌종은 후사 없이 23살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재위 15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왕이었습니다. 25대 철종 1849만 1863 헌종에게 후사가 없어 왕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안동 김씨는 강화도에 있던 이원범을 찾아냈습니다. 원범은 전개대원군의 손자로 강화도에서 농사지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왕실 반계 중에서도 가장 먼 혈통이었습니다. 1849년 19살 원범이 철종으로 즉위했습니다. 하지만 철종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안동 김씨의 허수아비였습니다. 실권은 순원 왕후와 안동 김씨에게 있었고 철종은 술로 세월을 보냈다고 합니다. 정치의 뜻이 있어도 할 수 없었습니다. 1862년 삼남 지방에서 농민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진주밀란을 비롯해 전국에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1863년 12월 8일 철종은 33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후사가 없었습니다. 철종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았을까요? 왕이었지만 왕이 아니었던 삶을 어떻게 견뎠을까요? 26대 고종 1863만 1907 철종이 후사 없이 죽자 초대비는 흥선군의 둘째 아들 명복을 선택했습니다. 1863년 12월 12살 명복이 고종으로 즉위했습니다. 아버지 흥선 대원군이 섭정을 시작했습니다. 대원군은 세도 정치를 청산하고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안동 김씨를 축출하고 서원을 철폐했습니다. 경복궁을 중건하고 왕권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1873년 고종이 22살이 되자 친정을 선포했습니다. 왕비 민씨 세력이 대원군을 몰아냈습니다. 조선은 격변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1876년 강화도조약으로 문호를 개방했습니다. 일본의 압박이 시작되었습니다. 개화파와 수구파가 갈등했습니다. 1882년 이모군란, 1884년 갑신정변, 조선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고 청일전쟁이 조선에서 벌어졌습니다. 1895년 일본인들이 경복궁에 침입해 명성황후를 시해했습니다. 1897년 고종은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가 되었습니다. 황구단에서 황제 즉위식을 거행했습니다. 조선이 아니라 제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압박은 거세졌습니다. 1904년 러일전쟁, 1905년 을사늑약, 외교권을 빼앗겼습니다. 1907년 고종은 헤이그 특사를 파견했습니다. 만국평화회의 이준, 이상설, 이휘종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고 일본은 고종을 강제로 양위시켰습니다. 1919년 1월 21일 고종은 턱수궁 함령전에서 68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톡살설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고종의 장례식이 거행되던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27대 순종 1907만 1910 1907년 7월 20일 48살의 순종이 황제로 즉위했습니다. 하지만 실권이 전혀 없었습니다. 일본이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군대가 해산되었고 사법권도 빼앗겼습니다. 순종은 그저 일본이 시키는 대로 해야 했습니다. 1910년 8월 29일 한일병합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대한제국은 사라졌습니다. 518년 조선 왕조의 역사가 막을 내렸습니다. 순종은 이왕으로 격하되어 창덕궁에서 살았습니다. 나라를 잃은 왕, 황제에서 이왕이 된 사람. 1926년 4월 25일 순종은 창덕궁 대조전에서 53살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는 6월 10일에 거행되었고 그날 만세운동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6.10 만세운동이었습니다. 순종의 무덤은 경기도 남양주 유릉입니다. 조선 왕조 마지막 황제의 무덤입니다. 태조 이성계에서 순종까지 27명의 왕이 이 땅을 다스렸습니다. 어떤 왕은 백성을 위해 글자를 만들었고 어떤 왕은 형제의 피를 손에 묻혔습니다. 어떤 왕은 외적 앞에 무릎을 꿇었고 어떤 왕은 개혁의 꿈을 안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떤 왕은 50년 넘게 살았고 어떤 왕은 1년도 채 못 살았습니다. 어떤 왕은 권력의 정점에 있었고 어떤 왕은 허수아비였습니다. 하지만 모두 사람이었습니다. 왕관을 쓴 인간이었고 시대의 무게를 짊어진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도 두려워했고 사랑했고 고통받았고 후회했습니다. 500년 역사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권력의 허무함일까요? 아니면 역사의 교훈일까요? 어쩌면 인간의 한계와 가능성 모두를 볼 수 있을지 모릅니다. 조선은 끝났지만 그 역사는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 우리가 쓰는 이 글자,
우리가 이어받은 이 문화, 모두 그들이 남긴 유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역사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과거에 줄 수 있는 예의이자 미래를 향해 갈 수 있는 지혜일 것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재미있는 새로운 이야기를 제일 먼저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